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시고 소멸하는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환 대표님 이제 월요일에는 퀵뉴스로, 목요일에는 슬로우뉴스로 네. 찾아뵙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이번 주에 알아야 될 소식 네. 아주 빠르게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네. 깊이 있게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소멸하는 부산,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러네요. 알아야겠죠. 네. 네, 어떤 상황인 거죠?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오래됐습니다. 부산이 한국의 2대 도시였는데 곧 있으면 인천에 따라잡힐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328만 명, 인천은 301만 명입니다. 이게 52년이면 245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게 그나마 중간 단계 시나리오라서 더 악화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간 단계 시나리오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면 75%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식당, 학교, 학원 등 4군데 중에 하나가 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궁무진한 지금 시나리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줄어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이미 전국의 50%를 이미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네네. 수도권이 2,600만 명, 비수도권이 2,500만 명으로 역전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계속 지역 소멸 위험 지수를 네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부산이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됐다는 그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광역시인데 우리가 그 소멸 위험이라고 하면 뭐 경북 의성군이나 그렇죠. 전남 해남군 그런 데 생각하게 되는데 광역시 중에 이미 그 위험 지역이면 이 0.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부산시가 그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0.5 이하가 된 네네. 건가요, 이번에? 네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간단히 그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지역 소멸이라고 하면 이게 마스다 히로야 일본에서 만든 개념인데요. 인구 감소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한데 20살에서 39살 그러니까 이 여성 인구를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이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대비 얼마나 그 젊은 여성이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사실 이게 이제 왜 여성을 뭐 애 낳는 그 도구로 보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이 지표가 상당 부분 이제 이 소멸 위험을 나타내는데 유용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0.5 이하면 소멸 위험인데 부산이 이미 그 지역 단계로 이미 들어섰고요. 네. 0.4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 전체 평균은 0.6인데 그 밑으로 떨어졌고요. 서울이 0.8, 그다음에 경기가 0.7입니다. 서울, 경기는 뭐 아직 괜찮다는 건 알겠고, 네네. 근데 대부분 뭐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곳들은 그렇죠. 이미 소멸 위험 지역이 되어 있는 네. 거고 이번에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부산이 한국이 2대 도시라면 부산이 0.4를 찍은 거죠. 근데 뭐 대전, 인천 뭐 네. 이런 도시들도 있는 대구도 있고요. 부산이 유달리 심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 분석이 가능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아까 이제 이 소멸 위험 지수에서 분자에 이제 20, 39 여성들이 들어가는데 그 여성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네. 줄어들고 있어요? 네, 25세에서 29세만 보면 한 해 10만 명씩 전입을 하다가 5만 명 수준으로 그 부산으로 들어오는 숫자도 줄었고요. 나가는 인구가 한 해 12만 명씩 빠져나가다가 지금 6만 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전입 인구잖아요. 네네네. 한때 이제 그 10만 명씩 부산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5만 명 수준으로 1년에 전입이 되고 다음 장 보시면 전출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출이 그러니까 전입보다 더 많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메뉴에 지금 분홍색이 25세, 29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분홍색이 조금 25, 29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90년대보다는 굉장히 줄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특히 파란색은 2010년대 3539입니다. 네? 3539. 파란색은 3534. 3534. 3034. 그다음에 연두색이 3539입니다. 그러면 저 진하게 표시된 분홍색, 파란색, 연두색이 젊은 층이네요. 네. 가장 20대, 30대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2024는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그 대학 졸업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산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입 전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구에서는. 특히 지방 도시에서 저는 잘 네. 모르다가 몇 년 전에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네네.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네. 인구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네. 인구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에는 경남에서 여러 군에서 젊은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그 인구들이 다 사실 부산으로 온다는 거죠. 네네. 근데 부산에선 또 서울로 네. 인구가 이동해 가서 이런 중간에 인구가 고여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여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남에서 부산에 왔다가 다시 못 견디고 뭐 다른 데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부산이 댐 역할을 못 하게 되면서 어떤 이제 그 부산 부울경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젊은 여성 네.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여성들이 더 남성들보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남성 전출이 더 많은데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추이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95년부터 계속해서 더 빨리 빠져나갔고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전출 인구를 취합한 건데요. 전입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25, 29세가 전입보다 전출 훨씬 많죠. 28년 동안 전입이 195만 빨간색이 명인데 전출 나가는 거죠? 222만 명이 빠져나간 거죠. 특히 네네. 보면 이제 젊은 친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하면 40대 이후에는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데 젊은 인구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부산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김경수 지사 얘기가 맞네요. 그러니까 네.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가고 나가기도 오고, 많이 나가기도 나가지만 많이 나가는데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커진 들어온 거예요.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소멸이 시작된다는 거죠. 포스트노브님 반갑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뉴스 발행인을 반가워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유명하셔서 네.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을 보면 그러니까 25, 29세,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변동식이 큰데 20대 후반. 네, 1995년부터 여성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성들이 빠져나가서 아마도 그런 추론이 가능할 텐데 이 남성들 일자리가 많았고 여성들 일자리 없으니까 여성들이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여성들이 없으니까 또 결혼하기 힘들어서 남성들도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그러면 네. 여성들하고 남성의 비중은 나가는 사람들의 비중은 예전에 네. 비해서는 어때요? 나가는 달라지고 비중이,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남성이 더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여성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남성 전출이 더 많긴 많습니다. 순 유출은 남성이 더 많은데 저게 좀 바뀌었네요. 이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 빨간색이고 남성이 파란색인데 과거 30년 정도로 보면 이제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남성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딱 그 얘기가 맞네요. 아마 부산이 과거에는 공업도시였잖아요. 네네. 70년대까지만 해도 확실히 공업도시였고 그 이후에도 부산항이 워낙 또 물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네.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약해졌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떤 산업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도 없고 살기 힘드니까 네.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중에는 남성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이 또 부산입니다. 그래요? 보면 왜 부산에서는 여성들이 취업을 못할까? 이게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양승훈 교수가 쓴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수님인데 또 현장 룩보고 기사를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현장 출신이시죠. 네. 대우조선 출신. 네네. 그런데 보면 이제 거제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통 이제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제도에서는 또 하층 노동자들,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양산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2배 이상 많았죠.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또 일자리를 찾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들이 또 결혼을 못하고 그 여성들은 또 그러니까 지금 남녀 고용률이 나오는데요. 양승훈 교수 책에 보면 거제시는 한 번도 여성 고용률이 50% 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겨우 50%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거죠. 차이가 너무 나네요. 네, 너무 나죠. 남성들은 일자리가 거제는 공업도시니까 남성들 일자리 있는데 여성들은 이 일자리에 있는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안정적인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또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 여성들이 음. 거기서 일자리를 결혼도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 여성들이 아마 상당 부분 또 이제 부산 대도시로 왔다가 또 못 견디고 다시 서울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네. 굉장히 좀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일자리는 대공장, 대규모 제조업 공장의 이 남성들 일자리고 여성들은 사실 여성들도 무슨 이제 그 용접이라든가 그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지만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 일자리는 굉장히 적기도 하고 사무직 일자리 적기 때문에 이제 더 열악한 뭐 식당이라든가 굉장히 비정규직적인 일자리로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고용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거제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부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산도 보면 그 고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거제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제도에 일어난 중공업 가족의 그 몰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산도 한때 전성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부산도 보면 여성 고용률이 뭐 50% 그리고 구에 따라서는 50%가 안 되는 그런 구. 제 거제시보다 훨씬 더 지금 보시면 부산 이 구별로 남녀 고용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구별이네요. 예, 보면 이제 중구는 그나마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은데 보면 이제 영도구 같은 데는 41%맨 아래 거제시가 있는데요. 거제시보다 더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남녀 고용률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제시하고 비슷한 형태로 네네. 부산도 한때는 이건 이제 여기 전국을 그래프 나타낸 나오네요. 건데요. 네. 전국을 보면 부산 전체로 보면 한 50% 정도 되는데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역시 중공업 가족의 그 몰락인데요. 부산과 울산이 가장 여성 참가율이 낮습니다. 이건 경제활동 참가율이네요. 네네. 뭐 네.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부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뭐 고용률도 비슷한데 이게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시를 벗어나고 있는 그게 또 전체적으로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부산에서 빠져나오신 여성분들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취업하시는 게 좀 눈높이가 안 맞는 분들이니까 노동시장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학력도 높고 네네. 대학 나오신 네. 분들. 그럼 그분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오셔서 또 보면 서울이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혼인율도 굉장히 네네.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셔서 혼인하고 아이를 낳는 생활을 하기보다 이제 커리어를 갖고 활동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게 구조인 미묘한 거예요. 딜레마가 출산율 자체는 부산이 낮지는 않아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는 서울이죠. 그런데 서울은 인구 소멸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일단 20대 여성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또 아이를 출산을 낳지 않아요. 출산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출산을 많이 하지만 여성들이 계속 줄고 있는 거고 서울은 여성들이 유입되지만 이분들이 출산을 하진 않는다. 출산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부산이 지표상으로는 이제 소멸 위험이라고 하지만 서울도 사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외부 유입으로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 서울과 부산 모두 부산도 출산율이 높진 않죠. 평균 미만이긴 합니다만 출산율이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서울인데 서울은 애를 낳지 않는 인구 유입으로 지금 그 소멸 위험을 맞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뭉뚱그려서 네. 인구 문제를 저출산 문제다 이렇게 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아니고 네. 젊은이들이 떠나는 문제, 네. 전출의 문제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출을 막으려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전출을 하지 네. 않는다. 지금 네. 이 얘기잖아요. 네. 혹시 보시면 아까 그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또 해운대구는 가장 구별 그래프 네. 있습니다. 구별 그래프도 있고 해운대에서 또 동별로도 해운대 동별 그래프. 동별로 네네네. 소멸 위험이 나타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해운대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 같지만 예를 들면 좌동과 또 다른 그 반송동 같은 데는 사실 이제 여기 있네요. 좌동을 개발하면서 이 반송동 같은 데는 이제 철거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이게 해운대의 각 동들인 거죠. 해운대 반송동, 해운대구만 해운대구만 나타낸 겁니다. 해운대구만, 보면 이제 좌동이나 좌1동, 좌2동은 이제 그 마천루들이 들어서 있는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전히 그 계속 출산도 많이 있고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반송동 같은 데는 이제 개발이 완전히 열악하고 실제로 이제 그 고용의 질을 보면 좌동에는 이제
전문직도 많고 굉장히 또 정규직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미 반송동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노인 인구만 많기 때문에 보면 이 0.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젊은 여성들이 노인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래도 그나마 좀 높은 수치가 높은 중동이나 네. 이런 데가 옛날에 AID 아파트라고 원조받아서 만들었던 아파트 있었는데 네. 지금 네. 힐스테이트로 바뀐 그 네. 동네고 네. 센텀시티 있고 그런 데가 또 맞습니다. 뭐 네. 좌동인가요? 좌동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해운대는 다 고층 빌딩들이 엄청 솟아 있는 그 미래 도시 이렇게 맞습니다. 기억하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못한 동네가 네. 훨씬 많아서 소멸 위험 지역이 된 거죠. 그렇죠. 이번에 해운대구가. 네, 해운대구의 소멸 위험도 보면 또 안에 스펙트럼이 또 다양하고 이게 사실 도시를 균형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성장하기 위해서 한쪽은 완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 철거민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그 도시를 몰락으로 몰아붙인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아까 이때 전출 관점에서 보면은 네. 뭐 아직 정확하게 지금 출산율이 어떤지 구별로 알 수는 없지만 동별 네. 구별 그 수치는 네. 지금은 없지만 네. 예컨대 해운대 안에서도 그런 지금 소멸 위험 동들이 맞습니다. 출산율이 낮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냥 젊은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그 반송동 같은 데는 아예 여성이 지금 노인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이 아예 살지 않는 동네가 그렇죠. 돼버린 것이고 네. 그 동네는 예를 들면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와 별개로 아예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살지 않는 동네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전국의 뭐 그 노인 비중이 몇십 년 뒤에는 뭐 25%, 30%가 된다, 네. 40%가 네.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동은 네. 그대로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젊은이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멸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지역별 국지적으로는 그런 문제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해운대구 말고 다른 구들도 좀 그런가요? 부산 다른 해운대구가 특히 그런 이제 격차가 좀 심한 것 네. 같고요. 아까 네. 보시면 중구 같은 데는 그나마 소멸 위험이 좀 적은데 네. 아마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좀 관련이 있을 거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고용정보원에서 그런 분석도 했던데 그 인구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못 견디고 떠나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마천루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유입이 되지만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해운대구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좌동에 마천루에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송동에 낙후된 지역에 살 수 없는 친구들이 아예 해운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모님들로부터 재산도 물려받고 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이런 고소득 청년들은 뭐 그 좌동이나 반송 좌동 같은 곳으로 이제 옮겨오고 그리고 반송동 같은 데서는 이제 중산층, 이른바 중산층이나 조금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오히려 딴 데로 찾아서 맞습니다. 기회를 찾아서 나가고 마천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젊은이들의 탈출이 가속화되는 거기 살 수 있는 젊은이들 아주 일부일 뿐일 거니까요. 그렇죠. 나와는 상관없는 저 높은 마천루를 매일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일자리 있는 쪽으로 빨리 옮겨가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천루의 뒷골목만 조금 돌아가면 그런 낙후된 지역이 나오는데 그 낙후된 지역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네요. 부산에 그러면 일자리가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경제력 자체가 좀 쇠락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미 드는데 그 한때 뭐 제2도시라고 했지만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죠. 그게 이미 그 인천에 뒤처진 상황이고요. 아직 인구는 부산이 더 많다고 하지만 이미 뒤처졌고 그 총생산 성장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률도 이미 한때 뭐 10% 가까이 가다가 지금은 2%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인천이고요. 파란색이 부산인데 이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까 질문 주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코스닥, 코스피 다 포함해서 상장갭이 도대체 부산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언뜻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옛날 김세현 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김세현 의원 그분이 동일 건물벨트인가 하는 회사의 또 갑부였잖아요. 그분이 창업자 아드님이시죠? 몇 천억 자산가라고 했는데 사실 부산에 있는 이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이 금양하고 부산은행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도 1조 원이 안 되고요. 그 김세현 의원은 부자지만 실제로 그 회사 자체가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양과 BNK 금융주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금양은 직원이 300명밖에 안 되고요.
아, 부산은 금융지주도 113명, 부산 은행 자체는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상장 기업이 82개밖에 안 되는 대부분 다 조그만 기업들입니다. 고용 창출이 거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큰 기업 중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등은 부산이 아니라 이제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없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상장 기업들을 82개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국 지자체 순위로 보면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고요. 심지어 그 부산이 충남과 경남보다 더 적은, 충북보다 더 적고요. 인천보다 더 적고. 그래서 부산에 사실 그 자부심이 무색하게 상장 기업들이 없다는 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충남보다도 훨씬 떨어지네요. 아니, 우리가 뭐 인구 집중을 이야기했지만 기업 집중으로 보면 거의 그 90대 10% 정도 되는 그 지역과의 9대1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네요. 옛날에 부산에 그룹 그 재벌도 있었는데 국제 상사 같은 데가 부산 기업 아직도 아니었어요? 있지만 옛날에 왕년에 그 영화를 되새기기에는 너무 좀 적고요. 뭐 부산우유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업들도 다들 중소기업들이고, 아까 이제 DRB 동일이나 한국주철강공업 그런 기업들이 이제 50년 이상 된 그런 기업들인데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80개 기업들 중에 실제로 막 정말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꼽을 만한 기업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 외가가 좀 부산 쪽에 사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갔을 때는 항상 공장도 많고 늘 뭐 이렇게 활기가 맨날 그 부산항하고 부산역 주변으로 컨테이너들이 막 계속 거대한 트럭이 컨테이너 싣고 막 돌아다니고 또 신기했던 거 슈퍼마켓 가면 우유가 부산 우유밖에 없어. 나 서울에서 서울 우유밖에 안 먹어봤는데 어린 마음에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었고, 또 예금도 부산은행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는 없는데 부산은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나 봐요. 저는 이제 미디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나마 전국에서 또 지역지 중에 가장 살아있는 데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거기는 거의 서울의 종합지 못지않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많이 거기도 쇠락했습니다. 영향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부산일보 같은 여전히 것도?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훌륭한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제가 몰락하면서 다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은 기업이 그 뭐 서울에 그렇게 상장 기업 섞여 있는데 부산에 7, 80개밖에 없으면은 사실 언론사가 기업 광고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어요. 사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아까 서울보다는 높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때요? 출산율이 0.7이고 전국 평균을 못 미치지만 서울보다는 높고요. 이게 이제 그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아마 혼인율 그래프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결혼을 가장 안 하는 또 도시가 또 부산입니다.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 대비 혼인율 곱하기 이제 1000을 한 숫자를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게 한 해에 결혼을 그때 혼인 신고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이렇게 보면 비중인데 되죠. 보시면 그 서울은 많이 하죠. 서울하고 뭐 세종시 많이 하는데 부산이 아무튼 전국에서 가장 제주 다음으로 적네요. 서울이 3.9, 세종이 4.4, 인천이 3.9인데 부산 어디 있죠? 부산 맨 두 번째 있습니다. 왼쪽에 두 번째. 3.1. 어이구. 전국 최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왜 전국 제2도시인 부산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동시에 이제 젊은 남성들도 빠져나가고 결혼 자체를 못하니까 출산이 줄어들고 이 도시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그 임에는 또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균형 발전이 안 되면서 사실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지만 사실 전문의들이 계속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서도 이렇게 좀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초등학교들 중에서 한 반에 뭐 20명 안 되는 곳들로 나온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부산도 그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학생들이 줄겠는데. 지금 서울, 부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하고 1학년 숫자고 지금 이제 영세인 학생들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제 이것도 지역별로 편차가 더 심한 곳은 몇 년 안에 이제 학교가 뭐 그 동네 학교가 절반으로 줄거나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거나 학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가겠죠. 그러네요. 폐교가 계속 나오게 되겠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겠네요.
젠더 페널티라는 얘기가 네. 또 있어요. 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제시에서 그 엄청난 공장이 뭐 그 가동을 하고 한국의 그 주요 제조업 벨트였는데 그 이제 중공업 가족이 몰락이 시작된 거는 여성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어나면서 특히 여성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실제로 뭐 그 이 공장에서 라인에서 무슨 조립한다고 하는 것들은 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일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성들이 일자리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 검사나 아니면 납땜이나 단순 가공 같은 것들, 부품 세차업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를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임금이 높지 않고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경제적 형편이 안 되거나 그래서 다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경남 도시들에서 창원이나 마산에서 거제에서 부산을 옮겨왔다가 다시 부산에서 수도권 옮겨가는 그 과정에 젠더 페널티라고 하는 건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주권인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결국 이렇게 이제 이 여성 고용률 저하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결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법이 있나요? 아마 지금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해법이 다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인구 소멸 문제를 저도 이제 취재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은 야 출산율 높여보자 아니면 뭐 무슨 청년들에게 월세 뭐 1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해보자 아니면 또 뭐 그런 단편적인 해법들 아니면 또 어디 암흑의 건설회사처럼 이렇게 뭐 애 낳으면 뭐 1억을 준다 뭐 그런 식의 해법들이 과연 이게 근본적 문제 해결할 것인가. 며칠 전 봤던 기사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 같은데 이제 좀 경쟁률이 좀 낮은 정부 부처에서 다둥이 아이를 셋 이상 낳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같은데 이제 경쟁이 심한 부처는 공무원이라도 애를 많이 낳지 않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경쟁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승진이 빠르다. 과장 승진 비율이 과장 승진하는 기간이 기획재정부 대비 농림수산식품은 한 5년 정도 빠르다는 거예요. 빨라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승진이 빠르다는 건 대충 잘 버텨도 빨리 승진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시겠죠. 애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훨씬 더 낳기 좋고 심지어 애를 셋 이상 낳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삶의 질이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일자리 이면에는 얼마나 또 이렇게 삶의 만족도, 그다음에 경쟁의 질, 그다음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어떤 그런 이제 격차라든가 불평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출산율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일단 지역 소멸 문제라는 게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지역 소멸 문제는 두 가지로 분해되는데 출산율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출의 문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 두 가지는 다른 문제다. 요거 하나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인구 문제, 고령화, 저출생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뭐 출산하는 사람한테 1억씩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특정한 동네의 문제, 어디는 문제고 어디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잘 분해해서 봐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사막이 확산되는 것처럼 저숙련 노동자들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들 질 낮은 일자리들이 있는 곳이 계속해서 전염처럼 확산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거제도 시작된 그 젊은이들의 탈출, 여성들의 탈출이 그 여성들이 못 견디고 부산으로 왔지만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이 확산이 되고 아직 아까 봤던 해운대구 좌동 같은 데는 인구 소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사람 유입되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전문직 일자리들이 넘쳐나지만 바로 옆 동네만 가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저숙련 종사자들, 저숙련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많은 곳부터 인구 소멸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뭐 좀 대기업이나 좀 그래도 탄탄한 중견기업이나 이런 곳에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렇게 좀 잠깐 쓰고 해고하고 이렇게 되는 일자리가 많은 곳들부터
격차가 심하고 문제가 불평등한 생긴다. 곳부터 네. 결혼을 못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쪽엔 센텀시티가 있지만 다른 쪽에는 노후화된 구도심이 그대로 네. 고령화되면서 있는 이런 곳이 가장 유출이 심하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논의를 하면 이분들이 수도권 올라왔지만 그 여성들 일자리가 여전히 서울에도 없는 거죠. 그분들이 찾는 그 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일자리는 사실 뭐 미디어, IT, 뭐 디자인 그런 그 고숙련 업종 말고는 실제로 서울에도 지금 제조업 일자리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아까 3억처럼 확산된다고 했던 게 지역에서 겪는 부산 한국 제2도시 부산에서 겪는 문제가 그대로 서울로 옮겨서 아까 그 반송동과 자동의 차이처럼 서울 안에서도 그런 격차를 만들어내고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독버섯처럼 소멸 지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처음에 제가 부산 같은 곳이 인구 댐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댐이 터졌네요. 댐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댐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노인과 바다만 남은 도시가 되었다라는 약간 자조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네.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 오늘의 솔루션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역으로 보내서 경쟁을 좀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연대가 결국 우리 모두가 소멸하지 않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연대. 명심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